자, 그 다음 구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가니까 이제 번뇌가 나왔네요. 번뇌. 번뇌는 위, 탐, 진, 치, 만의 악견. 탐진치, 만의 악견. 이것을 육번뇌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아까 제7만라식에서는 아치, 악연, 아만, 아에 사번뇌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만라식이 가지고 있는 번뇌는 이와 같이 사번뇌가 있었는데 제6의식이 가지고 있는 번뇌는 이것이 탐진치 그리고 만의 악견 이 6가지 번뇌, 이 6가지 번뇌를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은 근본 번뇌라고 그럽니다. 이것이 근본 번뇌. 그러면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수행을 하느냐 하는 것이 여기 나와 있거든요. 지금 무엇 때문에 수행하느냐 그러면 탐진치 만의 악견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수행을 한다. 이것이 이제 정답입니다. 그러면은 도인의 높은 경지가 그야말로 무엇이냐? 탐진치 만의 악견이 얼마만큼 없어졌느냐가 이게 도인의 경지지. 다른 능력이 뛰어나서 도인의 경지는 절대 아니다. 도인 그러면 능력이 아니라는 점.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도인 그러면 도인에게서 어떤 능력을 바라잖아요. 능력을 바라는데 실제로 도인에게서는 능력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탐진치 만의 악견이 얼마만큼 없어져 버렸느냐. 이것이 도인의 잣대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탐진치 만의 이 5개를 오둔사라 그래가지고요. 둔할 둔자하고 시킬 사자 둔사인데요. 근데 이것을 둔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요. 얼마나 끈질기고 또 끈질겨서 둔하든지 아무리 날카로운 칼로 잘라도 잘라지지 않는 것이 이 오둔사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탐욕을 아무리 잘라내도 또 탐욕이 나오고 또 잘라내도 또 탐욕이 나와요. 안 잘라져요. 진심도 아무리 잘라도 잘라지질 않습니다. 치심은 사실상 어떤 것이 치심이냐 그러면은 이게 악연을 치심이라고 해야 되는데 악연 이게 절대로 어떤 것 가지고도 안 잘라지더라. 그래서 탐진치 이것 끊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둔사. 그 다음에 이게 만자의 이 오만할 만자는 한 가지 꼭 우리가 이제 참고로 해야 될 일은 그 사람의 한계가 다 찼을 때에 나오는 것이 만심이거든요. 예, 한계가.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만심이 누가 만심이 많으냐? 이게 그 옛날에 그 중국에서 그 도학에 아주 그 달통을 한 이 전자방이라고 하는 아주 그런 그 전자방을 이슈로 해가지고 그 4대 기인들이 있거든요. 4대 기인이 한 번은 길을 지나가는데 태자가 길을 지나가는데 태자가 워낙 유명한 이게 요즘 말로 도인이 길을 지나가니까 태자가 탁 말에서 내려가지고 그 도인 앞에서 의벌했어요. 탁 무릎을 꿇고 의벌했는데 이놈의 영감탱이가 태자인데 태자가 의벌을 하거든. 자기가 의벌하고 답례를 하고 가야 될 텐데 쳐다도 안 보고 그냥 가버렸다. 그러니까 태자가 말에서 내려가지고 의한 것이 분했어. 얘 저런 버르장머리 없는 영감 이봐요. 딱 불렀단 말이에요. 불러가지고 자 빈천자가 많으와 부기자가 많으와 딱 물어봅니다. 부기한 사람이 오만하더냐 빈천하던 사람이 오만하더냐. 그러니까
이 가난뱅이 얻어 지먹을 것도 없는 가난 놈 자식이 왜 집사를 오만하냐? 요래가지고 혼내주려고 지금 물어보는 소리가 빈천자가 많어와, 부기자가 많어와. 난 하니까 빈천자 많아라 그래. 빈천자가 오만하다. 예. 왜 그러냐 하면은 부기자는 부기를 잃어버릴까 겁이 나서 어찌 오만이들 하겠느냐. 부기를 잃어버릴까 겁나니까 오만을 할 수가 없지요. 빈천자야 어디에 간들 빈천조차 못 얻겠느냐. 어디 간들 빈천조차 못 얻겠어요? 아무 데 가도 빈천은 자기가 따놓은 자기 건데 그러니까 내가 오만할 수밖에 없다. 이 바람에 그냥 태자가 다시 무릎을 꿇고 선생님 잘못했습니다. 그래 나중에 그 태자가 무릎 2번 꿇은 바람에 이 사람은 스승을 모시거든요. 이게 사실상 오만한 사람이 그렇게 성공한 사람이 보다는요 가장 성공하지 못한 아주 천박한 사람이 오만한 경우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한참 승승장구해가지고 성공하면은 더 이상 한계 딱 가면은 오만기가 나와요. 부자가 오만하면 그것이 끝. 부자가 관리가 오만하면 그것이 끝. 진짜 끝입니다. 그는. 그래 이 만심. 그 다음에 이 의자요. 의자. 의혹 의자지요. 의혹. 우리가 지금 공부하다가 가닥을 못 내고 하다가 이 진전이 안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의심의자거든요. 예, 의심의자. 그러니까 우리 너무 잘 아는 얘기지만은 여우처럼 빠른 놈이 없어가지고 여우는 의심만 없으면 절대 안 잡히는 놈이 여우 아닙니까? 어떤 놈도 여우를 막 뜀박질로 해가지고 못 잡는답니다. 어떻게 빠르든지. 근데 가다가는 꼭 따라온가 안 따라온가 핵 돌라다 보다가 잡혀버리죠. 예? 따라온가 안 따라온가.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마음속에 이 의혹이 지금 그 선사들이 선어록에서 아주 백이면 백 똑같이 공통된 말씀을 하신 게 하나가 있는데 비로소 의혹이 사라졌다. 이 말씀을 똑같이 한다는 것을 아마 생각이 나실 거예요. 예?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그러고 나서 의혹이 없어졌다. 이것은 공부를 그만큼 방해하는 놈이 이 의혹이에요. 공부를 방해하는 놈이. 그러면 이 5가지를 오둔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악견이 있어요. 악견이 있는데 이 악견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 악견은 세상을 망치고 자기를 망치고 악견. 지금 이 세상에 살아있는 나라 중에서 악견이 제일 극심한 나라가 이북이요. 악견이 제일 아주 극심합니다. 그런데 이북만 극심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악견이 너무 많아요. 악견이. 우리나라도.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악견이 없어지지 않는 한 악견이 없어지지 않는 한 우리는 정말 앞으로 기대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이북은 지그 나라 온 국민은 그 난리를 치는데 여기서 돈 갖다 주면은 그놈 갖다가 무슨 대포동인지 개포동인지 이호 이런 거 발사나 해버리고 돈 갖다 그런 짓 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그래놓고 이번에 와가지고는 자기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또 태평하니까 너희들 돈 내놔라. 참 악견도 그 정도면 참 그러면 그것이 악견이라는 것을 딱 한마디로 그냥 엎어놓고 그냥 발을 그냥 입을 그냥 밟아버리든지 안 그러면 뭔 수를 내야 이게 그 다음에 그런 소개는 안 될 텐데 그거다 같이 또 동조까지 맞춰주는 또 요런 정신 나가는 악견자가 이 아래 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무엇이 딱 결정이 딱 나느냐. 심지어 중국까지도 지금 이북을 제재하고 나서잖아요.
제재하고 나서는데 우리가 제재를 안 한다. 그러면은 중국은 지금 이북 문제를 누구하고 협의하느냐? 일본하고 협의를 해. 우리나라하고 협의를 해야지 왜 일본하고 협의를 해야 돼요? 스스로 우리나라가 아주 고립을 자초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일본은 얼씨구 좋다. 온갖 것 다 지금 현재 일본이요 만만한 나라가 아니요. 군사 세계 2위요. 그런데 우리나라 국방부 장관 하는 놈 또 악견이요. 미친놈이 60만 군대를 30만으로 줄인다고 그러거든요. 발표했잖아요. 군대는 절대로 다시 30만으로 못 늘깁니다. 한번 줄여버리면. 그건 다시 늘리려고 그러면은 일본 승인 받아야 되고 어디 승인 받아 전체 국제적인 승인을 받아야 돼. 그것도 그냥 지 맘대로 지그나라에서 막 늘리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군대라는 게 멀쩡하게 있는 놈을 30만으로 줄여놓으면 나중에 너희들 뭐 때문에 군사 증강하느냐 막 옆에서 그렇게 같으면 뭔 제재하겠다 뭐 하겠다 나오기 때문에 마음대로 못하는 게 군대예요. 그걸 딱 줄여놓고 그렇게 줄이거든. 명분은 뭐냐 그러고 명분은 그거 줄인 대신에 무기를 현대화하겠다. 앞으로는 사람이 전쟁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전쟁이 딱 나면은 국민의 마음이 전쟁하지 무기가 전쟁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무기 그건 마음 이렇게 무기 놓고 이렇게 부르면 그만이요. 그거는 소용없어요. 예? 뭐라 카노? 웃을 일 아니지 지금. 30만 줄여놓고 나면 나중에 보통은 그런데 일본은 군사 이 세계 2위 난리 나버렸죠. 남북 통일이 돼도 60만이 아니라 30만을 줄여서가 아니라 100만이 넘은 군대가 있어야 우리 스스로 살아남을 나라예요. 통일돼 버려도. 그런데 지금 통일도 되기 전에 30만을 줄여버려. 이거 악견이란 말이에요. 이런 악견 가진 놈들이 또 어떻게 또 주둥아리는 또 그렇게 말을 잘해요. 어떻게 말을 잘하든지 보통 사람들이 그 사람들하고 싸움하면 못 이겨. 말싸움 해가지고는. 그런데 엄연한 사실이 엄청나게 우리나라가 바로 이 주변에서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는 사실이.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는 이게 전부 악견입니다. 그러면 이 악견에 5가지가 있는데 한번 무엇이 악견인가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신견 그래. 신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요. 나무 말 안 듣고 지 소리만 옳다고 하는 거. 그게 그러니까 악견이죠. 사람이라는 것은 아무리 미운 놈이 말을 해도 말이 맞으면은 옳다 이래줘야 사람이거든. 그런데 우리는 미운 사람이 말하면은 옳은 말을 해도 말이 맞기는 맞지만은 그것도 꽁 이렇게 토달아 버리거든요. 이거 전부 다 악견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악견 다음에가 뭐냐 그러면 변견인데요. 갓변자 변견인데 갓변자 변견은 무슨 것이냐 그러면 단견하고 똑같은 놈이 변견입니다. 단견 그러면 우리 단상 62견 사견이잖아요. 단 뭐냐 인과가 있기는 뭐가 있어. 죽으면 그만이지. 요게 단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과를 안 믿어버리니까 나무가 살짝 훔치기도 잘하고 인과를 안 믿으니까 이게 온갖 짓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과를 믿지 않으니까 예를 들어서 세상에서 그냥 이게 잘못 가는 게 아니에요. 그 나무집 예편에도 살짝 욕심내버리고 그 욕심 낼 것이 따로 있지 말이죠. 이게 온갖 것을 다 욕심을 다 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뭐 때문에 이러느냐 그러면은 이게 전부 이게 단견 하나 때문에 그렇다고. 인과를 안 믿기 때문에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게 단견 자체가 지만 인과를 안 믿어가지고 지만 지옥 가면 괜찮은데 이게 인과를 안 믿는 놈이 세상에서 온갖 짓 다 해버리니까 세상을 온갖 시끄럽게 다 만들어버려서 이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는 자기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단견 가진 사람은 점심밥 싸가지고 변떡밥 싸가지고 가서요. 도시락 싸가지고 가서 그 사람을 고쳐줘야 돼요. 고쳐줘야 세상이 편해진다고요. 이거 네 하거나 말거나 이러고는 중이 할 마음은 아니에요. 중은 막 가서 딱이 맞으면서도 훈수 두는 거예요. 중은. 예? 가서 바른 말 해줘야 된다고요. 이게 단견.
그 다음에 이제 뭐냐 그러면은요, 이게 사견인데요. 삿될 사자 사견이요. 이게 사견이 제일 큰 삿된 것은 뭐냐 그러면은 이게 인과불신하는 것도 사견이고요. 인과를 안 믿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견치견이 있는데요. 견치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신견과 비슷한 놈인데요. 신견. 자기 고집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온갖 짓을 다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는 요즘 이게 뭐냐 그러면은 자기 당을 이기기 위해서는 온갖 짓을 다 하는 이런 것들이 견치견 때문에 나오는 거랍니다. 자기 이름 석자가 나오게 하려니까 온갖 짓을 다 부리는 거. 이거 견치견이거든. 근데 이런 것들이 전부 악견에 해당된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 다음에 가서 개금치견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개금치견, 이거 보통 재미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여기에서는 두 가지가 잘못된 견인데요. 잘못된 계율이요. 잘못된 계율이 있어요. 잘못된 계율. 그리고 종교에 대한 잘못된 신앙. 이것이 개금치견입니다. 근데 잘못된 계율, 그거는 대표적인 나라가 인도요. 계율 중에 뭐가 소를 어떻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거 아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삼양라면이 인도로 수출을 하는데요. 삼양라면 수출을 그야말로 수만 통 보냈다가 다시 돌아온 일이 있어요. 왜 돌아왔느냐? 소머리 그려졌다고. 라면 박스에 소머리 그려졌다고 안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와서 소머리 빼버리고 다시 해가지고 보내가지고 인도로 팔아먹었거든요. 인도 사람은 차를 타고 가면은 소가 길거리에 떡 누워있으면은 차 세워놓고 손님 일어나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 가서 못 쫓아내요. 그러면은 또 다른 손님께서는 대소변을 그 차 앞에 와서 다 봐. 그래도 또 가만히 이마살도 찌푸릴 수가 없어. 성스러워서 그냥. 성스러워서. 그러니까 똑같은 계율이라도 그런 계율은 잘못된 계율이다. 네? 그런 계율은. 또 하나 이제 개금치견에서 중국 사람들, 요거는 이제 다른 이제 남방불교에서 굉장히 비난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거기에 해당돼요. 채식주의자. 그런데 채식주의자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채식은 괜찮은데 채식만 하면 성불한다고 믿는 것, 이건 잘못된 것이다. 네? 채식이 잘못됐다는 소리 아니에요. 채식만 하면 성불한다. 채식을 안 하면 성불 못한다. 이러면 잘못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개금치견. 그러니까는 계율에 대한 잘못된 계율 의식, 이런 것들이 전부 악견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요 악견은 이 5가지가 되어 있는데, 앞에 탐진치만의 5개를 뭐라고 했느냐? 오둔사라고 했죠? 그러면 악견에서 신견, 변견, 사견, 견치견, 개금치견, 이 5개를 오리사라고 그래요. 이로울 리자, 날카로울 리자. 그래가지고요, 이거는요, 얼마나 예리하든지 오둔사는 자기가 끊으려고 해도 안 끊어지는데, 악견은 왜 리사냐 그러면요, 남을 손상을 입혀요. 오둔사는 내만 공부 안 되면 그만이요, 오둔사는. 그런데 그리고 남을 손상을 입혀도 치명적이거나 그렇게 안 해. 탐진치 만이에서는. 그런데 여기서는 악견에서는 상대방에게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는 이러한 견이입니다. 그러면 이 둘을 합치면은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14번뇌라고 그래요. 열 십자에다가 하여금 사자, 시킬 사자, 14번뇌.
그러니까 우리가 늘 아이고 뭐 관음 예문할 적에 뭐 이거 연불할 적에 뭐 14번뇌 어쩌고저쩌고 막 연불했었잖아요. 그 옛날에는 그 어장 그러면은 연불 잘하는 스님들 있잖아요. 어장. 연불 잘하는 어장들 그러면은 그런 법수 설명을 기가 막히게 할 줄 알았어요. 옛날 어장들은. 근데 요즘은 연불만 할 줄 알고 그 내용을 잘 몰라요. 요즘 어장들은. 예? 그래서 요것도 우리는 새로 확실하게 알 건 알고 가야 되겠다. 14번뇌가 다른 게 아니라 탐진치 만의 이 5개의 오둔사와 악견, 신견, 변견, 사견, 견치견, 개금치견 이 5개 합치니까 14번뇌였다. 이렇게 그러면은 우리가 끊어서 없애야 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수행해서 없애야 되는 것은 뭐냐? 이 14번뇌 이것을 끊어야 된다. 이것을 없애야 된다. 그러니까는 유식은 설명하면서 무엇 때문에 유식을 설명하느냐 그러면은 이와 같이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수행을 어떻게 하라 하는 확실하게 제시를 해주는 게 유식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번뇌는 탐진치 만의 악견, 그래서 이 악견까지 합치면 이것을 6번뇌라고 그러고, 이것을 분류를 하면은 오둔사, 오악견 합치면은 14번뇌라고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고요. 그러니까는 유식에서 이걸 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이게 항리적으로 정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그냥 좀 약간 이 다음으로 미루고, 우선 이렇게 개요만 정리를 하고 가보십시다. 그 다음에 이제 수번뇌가 나오는데, 수번뇌는 몇 개가 있느냐 그러면은 20가지가 있다 그랬거든요. 수번뇌가. 그러면은 첫 번째 위 그러면은 분, 한, 부, 뇌, 질, 간. 그래가지고 20수번뇌 중에 6수번뇌가 지금 12송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번뇌의 첫 번째 이 분심, 이 분노, 분심, 분노. 대부분이 자제력이 없고 성질 급한 사람들은 분심이 나면은 자기가 그야말로 상상할 수 없는 엉뚱한 행동으로 옮겨버리더라고요. 이 분심이 나오면은. 근데 사람이 이런 게 있어요. 저기 집에 어려서 참 가난해가지고 당숙집에 가서 컸다. 안 그러면 뭐 외갓집 가서 컸다. 그랬는데 외갓집 삼촌이 되게 관세를 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분심이 쌓인단 말이에요. 분심이 쌓여. 그래가지고 나중에 지가 또 조금 성공했어. 성공하니까 은토당토않게 그 집 보복을 해. 그러니까 지 분이 문제가 아니라 그나마도 외갓집이 있었으니까 지가 안 죽고 생명을 부지했다는 생각은 이만큼도 안 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분심이 문제예요. 분심이 굉장히 문제인 것이, 한번 보세요. 임진왜란 때에서부터서요, 일본 병사가 들어오니까요, 임진왜란 때 그때 당시 관료들이 백성들한테 잘못한 것은 많지요. 잘못한 게 많은데, 일본 놈들이 온다고 일본 놈한테 일러바쳐, 관리를. 이게 분심 때문에 그렇거든요. 분심 때문에. 또 선조 임금이 몽진길 떠나니까 서울 버리고 떠났잖아요. 떠나니까 그 길로 궁 불태워버려요.
그 분심 때문에 그렇거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일이 있거든. 선조가 피난을 딱 나서면은 궁궐에 불질릴 정도 사람들이라면은 딱 와가지고 임금님 가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왜 이것은 못하고 나중에 불만 지르나? 이게 분심이,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우리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저기라 됩니다. 전봉준이가 저기 뭐 동학난 이렇게 가지고 지금 누굽니까? 김영옥이 뭐 동학난을 재조명하고 뭐 짹짹거리는 소리 가지고 발관, 이거 옆에 있으면 진짜 주둥아리 한 대 뜯어 맞아버려야 돼. 그거는. 말같이 하는 소리 가지고 자꾸 사람들 선동하고 있거든요. 예? 전주성을 함락할 정도 그 엄청난 세력 가지고 왜 중국 군대 1600명 그거 하나 못 쫓아내나? 제 말 틀려요? 자꾸 저들은 이런 소리 한다고요. 신도들이 죽으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고쳐야 돼요, 진짜로. 시를 함락했잖아요. 동학난 이렇게 해서 전주성을. 그 정도 숫자, 그 정도 세력이면은 1600명밖에 없어. 중국 군대 여기. 그거 쫓아내버려야지요. 또 하나, 김옥균이 3.1천하를 또 뭐라고 이렇게 하냐. 김옥균이 3.1천하가 성공했어야 된다고.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미쳐도 한참 미쳤어. 1600명 중국 군대를 쫓아내기 위해서 일본 군대 요청한 놈이 김옥균인데 그것이 성공했으면 어쩌란 말이야. 말이 돼야 안 돼요. 1600명. 아이고, 저기 갔다가 경문 하나만 써서 벌어놓으면 1600명 장정 그대로 모일 거 아니야. 훈련시켜가지고 쫓아내면 되지. 일본 군대를 요청하고 있어요. 그런 소견빼기. 예? 그걸 뭘 재조명하라 이 말이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들. 예? 그러니까 아주 참 그 지식인들이요. 정말 정견이 없더라고. 정견이 없어요. 바른 소견들이 없어요. 사람들이. 예? 자꾸 자기 감정에 의해서 막 말내서 한단 말이야. 우리는 이 분심 이거를 정말로 자제하고 사귈 줄 아는 것이 진짜 사람의 진짜 사람 모습이죠. 그 다음에 한은 뭐가 한이나 그러면요. 분에서 한 단계가 더 올라가 가지고요. 토끼를 품으면 한이 됩니다. 한이 서렸다 그러면 이거 토끼가 서린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말의 단어에 대한 확실한 정의 붙어서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가 돼야 된다고요. 예, 분심, 한은 분에서 한 번 더 가가지고 토끼 품어버린 것이고요. 부는 여기서 이 부는 은폐할 덮을 부자, 은폐할 부자입니다. 은폐하는 거예요. 은폐. 자, 이게 은폐도요. 누가 안 가르쳐도 쬐까는 애기들 거짓말 절대 안 가르치잖아요. 그런데요, 다 손에다 쥐고는 뒤에다 감춰놓고는 없다 그러고 누가 없다 하라고 가르쳐 본 일이 없다는데 그놈들은 애기가 없다 이러고 있거든. 이렇게 참 애기 때부터 그냥 타고나 버렸다고요. 거짓말이. 예? 이게 은폐. 예? 이게 어찌 하루아침을 일이겠는가 이 말이에요. 이게 뇌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게 번뇌죠, 이제. 예, 번뇌인데, 이 번뇌가 어떤 것이 가장 무서운 번뇌냐 그러면은, 아까 앞에서 14번뇌 할 때 이게, 오둔사, 오리사 합치면 14번뇌, 이것도 뇌입니다. 뇌인데, 여기에서 이 뇌는 조금 달라요. 분과 한을 끌고 와서 뇌할 적에 이 뇌자를 써요. 그냥 분과 한이 없이 분한 방 없이 번뇌 망상 피우는 것은 망상해도 괜찮아요. 그 망상은. 그런데 분한 놈을 가지고 네가 나한테 10년 전에 네가 그랬지? 알았어. 에? 이게 이제 분한 이 마음을 끌고 와서 번뇌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아주 유명한 명동의 5대 깡패 두목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사람은 세수하다가 15년 전에 기분 나쁜 일이 딱 머릿속에 떠올라 그러면요.
그 길로 얼굴 안 닦고 칼 들고 굳이 가버려요. 그래가지고 딱 마누라 앞에다가 딱 눕혀놓고 여기 팔 가운데다 칼로 딱 꼽아놓고 마누라 앞에서 그 야단을 쳐버려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안 걸리려고 전부 돌아다녀. 그 사람한테 안 걸리려고. 그 15년 전에 기분 나쁜 일도 세수하다가 생각나면 이런 사람이 있다. 이 뇌가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이 뇌예요. 네. 그러니까는 분한 마음, 토끼를 품으면 한이 되고, 분한 마음과 토끼 품은 한을 가지고 곱씹으면 뇌가 된다 이 말이야. 네? 그럴 수가 있잖아요. 우리 곱씹잖아요. 뭐든지.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원효대사가 그 기실론 소를 해놓으신 거 모두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원효대사를 학계에서는요 인정을 안 하기로 모두 작정을 했습니다. 학계에서는 원효대사를 인정을 안 해요. 그래 왜 원효대사를 인정을 안 하냐 그러면은 모든 글을 쓸 적에 출처가 없는 글을 쓰질 않습니다. 학계는 학자들은.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 있는 말인데 이러이러하다 이게 출처를 대야 되고 주석을 하나 대려고 다르면은 그 주석은 이거는 전부 그다 출처를 대서 주석을 달아야 되는데 그러면 결국은 그것은 무슨 소리냐 그러면은 이미 있는 것 가지고 벌겨놓은 것이지 자기 소리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원효대사는 소 가운데 굉장히 많은 부분이 절대 출처가 없는 글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사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되게 기분 나빠합니다. 저는 전 세계의 어떤 학자 중에서도 창의력이 가장 뛰어난 분은 원효스님입니다. 절대 누구 것을 의존해 가지고 쓰는 법이 적어요. 그분은. 그러면은 그 중에서 한 가지가 뭐가 있느냐? 어린아이는 우는 힘으로 살고 여자는 질투 힘으로 살고 그거 어디가 그런 경전에가 있어요? 없죠? 자기 소리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 소리 했다고 헛소리 했다고 사입이라고 그런다 이 말이라 이렇게 생겨먹은 놈 학자들 어쩌면 좋아요? 그러니 나는 이건 참 이게 제대로 되지도 못하고 이렇게 내가 이렇게 분이 더 많아 그래. 응? 왜 원효대사 가지고 시비냐 이 말이에요. 원효대사 가지고 얼마나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어린애기는 우는 힘으로 살잖아요. 여자는 질투하는 힘으로 살고. 예? 좀 다른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 했다고 해서 사입이라고 그러더라 이 말이라. 그래 아주 저는 그 절대 원효대사의 말씀 긍정하지 사입이라고 동의 안 합니다. 확실히 여자가 질투 힘으로 살아요. 그래서 이 한 가지 또 이제 여자를 여인불성불 하는 것이 부처님께서 여인불성불론을 말씀하신 것이 그냥이 아니요. 열반경에 여인불성불을 말씀하신 것은 여자 질투심 때문이었단 말이에요. 예? 여인불성불. 그러면은 뭐만 없애. 그 말 기분 나쁘다고 하지 말고 질투심부터 내버려라 이 말이에요. 질투심부터 내버려라.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요즘 제가 이제 나이가 좀 먹어가지고 자세히 봤더니 여자 질투는 애교스러운 질투도만. 에? 남자 질투가 보통 문제가 아니요 이게 남자 질투가. 에? 에? 그래 이게 정말로 그러더라고요. 여자들 질투는요 굉장히 애교가 많아요. 이게 부부간에 질투 부리는 것도 말이죠. 갈기는 갈고도 다 참어 여자는. 그러니까 자기 신랑이 가서 어디 가서 누구하고 손잡고 간 거 봤다 그러면 이제 이게 성질 급한 놈은 얼굴에 상처 좀 내고 안 급한 놈은 말로 따지고 또 안 그래도 그러지도 않은 놈은 훌쩍훌쩍 울고 그러니까 이러는 거라 이제 여자 질투는. 모시면은 그 꼴 봤다 그러면 그 다음날 끝이요 그냥. 예? 그게 끝일진데 그게 질투가 아니고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게 그냥 다 질투 아니라고 또 그러지 또 아니긴 뭘 아니요. 예?
그래 남자 질투는 살인 난다고 그럽디다. 예? 예, 그게 이 질투, 예, 이게 또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러니까 뭐냐, 우리나라가 사촌이 논사하면 배 아픈 거. 이 우리나라가 이게 많잖아요. 우리나라가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또 안 되는 거 하나 있어요. 나는 누구야 그 누군지 나가 영국 사람, 독일 사람 그 사람 텔레비 나가지고 웃기죠. 잘 생겼는데 이 사람이 뭐 허튼 소리 잘했어 그 서설 한국말 그 사람 이름이 뭐더라 한온가 그래. 예? 한온가 하는 사람 독일 사람이. 근데 외국 사람들이 보는 눈이 무섭더라고요. 무서워. 한국 사람은 너무 잘 알아. 이거 뭐라고 하느냐가 텔레비 나왔는데 그 소리 하길래 깜짝 놀랐어요. 지금 시골에서 저는 자라가지고 바다에서 옛날에 게 잡아다가 게장 담그고 그랬거든요. 저희 어렸을 때게. 그런데 게를 잡아다가 항아리에다 이렇게 담그잖아요. 놓잖아요. 그러면요. 절대로 다른 물건들은 항아리에서 이렇게 타고 머리 꼭대기까지 못 나옵니다. 게는 나와요. 근데 나왔는데 머리 꼭대기 나와서 밖으로 못 나와. 하나도 못 나와, 개가. 왜 못 나오냐?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면요. 꼭 뒤따라오는 놈이, 요놈이 넘어가려고 하면은, 그놈 뒷다리를 물어버려요. 뒷다리를 물고서는, 지도 못 올라가고, 그놈 톡 떨어져. 꼭 뒤에서 와가지고, 팔 물어가지고, 둘이 떨어지고, 그걸 봤거든요. 그걸 봤는데, 이완우라는 소리 또 나와가지고, 한국 사람은 딱 그렇게 생겼다는 거라. 남이 되려고만 하면은 가서 그냥 딱 방해 놔버리고, 되려고만 하면 딱 방해 놔버리고. 이것 없어야만 한국은 제대로 됩니다. 이런 말을 해서 내가 참, 그런데 그런 말을 일과성으로 하니까 효과가 없어. 그 말을 그 사람이 했으면은 그 말이 맞으면 저는 가는 데마다 그 소리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한 번만 안 했는데 나는 수백 번도 더 해. 왜 그러냐면 일깨워 주려고. 그러지 말자고. 나무 뒷다리 물지 말자고. 예? 그래야 이게 우리가 업이 바뀌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간자는 애낄 간자죠. 애끼는 거예요. 애껴서 부자 된다고들 그러는데요. 부지런해서 부자 된다는 소리는 있어도 애껴서 부자 된다는 소리는 없어요. 근데 이 아끼는 것이 물질만 아끼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학문도 아껴요. 뭐 아끼냐 그러면은요. 이게 우리 선방에서도 이게 가지고 요 고질병이 있거든요. 절대 말 안 해줍니다. 이거 잘못 앉았는 거요. 아, 스님, 그렇게 앉으면 안 돼. 이렇게 앉아. 또 이렇게 딱 이 얘기 들어보고, 아, 그건 잘못이야. 이게 바로 잡아줘야 되거든요. 보고 씩 웃고 말지. 이 자식 한번. 이런 게 우리한테 있어요, 지금. 예? 싹 웃고 만다고. 안 가르쳐줘, 어쩔 때. 예? 그러다가 이제 몸살 나가지고 비슷하면은, 제법인데. 그때 가서는 또 살짝 이래, 이제 또. 아이고, 참. 공부해보면, 예? 아주 보통 문제가 아니게 애끼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가 미국을 못 따라가는 이유가 하나가요. 학문을 애끼지 않습니다, 미국은. 미국의 이게 장점이에요. 미국은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중고등학교 선생 자원하죠? 그러면 장관급 예우예요. 장관급 예우를 해주는 이유가 뭐냐? 중고등학교 때 이미 최고의 지식인으로부터서 최고의 고급 학문을 접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 버리는 거예요. 장관급 예우를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박사학위 받고 중고등학교 선생을 한없이 지원하거든요. 우리나라 박사가 중고등학교 선생 갔더니 장관급 예우해줬다. 학교에서 마주 죽어버려, 우리나라에서는. 맞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못해, 그것을. 절대로 못해, 우리나라에서는. 서울대학 없애려고 하는 나라가 세상에 세계 100대 대학에도 들어가지도 못한 놈은 서울대학을 또 끌어내리려고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란 말이에요. 중국에 가니까 세계 100대 대학이 10개나 있더라고요. 중국에 10개나 돼, 10개. 예. 그래서 이게 학문을요, 배웠으면요, 이만큼 노트가 있는 거요, 막 줘버려야 돼요. 30년 공부해가지고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이걸 바로 줘버리면 이 사람은 30년을 벌고 가잖아요. 안 주고 지 혼자 울고 먹어, 이제 그걸.
시원차 울고먹다 죽으니까 그 다음에 다른 놈은 또 30년 또 연구해야 돼. 그러니까 세계에 앞서는 학자가 나올 수가 없어, 우리나라는. 근데 미국은 30년 걸려서 나왔잖아요. 바로 줘. 바로 주면은 받은 사람이 아무개 때문에 나는 이것 얻었다, 이것을 죽을 때까지 그 말을 그 사람 이름을 불러줘 또. 그러니까 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주면 조금 지나 지가 한 것처럼 해버려. 그러니까 또 안 준다고요. 서로 줄 사람 줄 마음이 없고 받을 사람 받을 자격이 없다고요. 아끼는 거 물질만 아끼는 것이 아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유식 공부하면서 진짜 철두철미하게 이런 부분을 한번 짚으면서 여기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는가를 여기서 정리를 하면서 한번 보자 하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그러면 12송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번뇌는 여기서 6번뇌인데 위 말하자면 탐진치 만이 악견이니라. 그래서 이것을 합치니까 6번뇌였다. 6번뇌를 세분하면은 탐진치 만의 이 5개가 오둔사, 정말로 탐욕도 끊으려고 해도 안 끊어지고, 진심도 안 끊어지고, 지심도 안 끊어지고, 만심도 안 끊어지고, 의혹도 안 끊어지더라. 그래서 오둔사라고 한다. 그래, 악견에 심견, 변견, 사견, 현치견, 개, 금치견 5가지의 악견이 있는데 이 악견은 오리사라고 한다. 남을 너무너무 피해를 주니까. 그래서 이것을 다 합치니까 14번뇌라고 한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6번뇌가 해결이 났고요. 이제 수번뇌는 여기서는 6개만 나왔는데 분한, 분해, 질간 이렇게 6개의 수번뇌가 나오고 이 다음에 이제 계속 수번뇌가 나올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12송을 일단 정리를 하고요. 11송을 한번 딱 봤더니 다시 보니까 선은 신, 참, 괴, 무, 탐 등 3근과 근한, 불방일, 행사, 급불행이라. 그러니까 여기서도 신, 참, 괴. 그러면 참괴는 그냥 그대로 외우면 되고 시는 신시류, 시인유덕, 시인유능 이렇게 같이 따라서 외워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진리를 믿고 덕 있는 자를 믿고 유능한 자를 믿고 이렇게 해서 이것이 시인이다. 그래서 이 참괴가 참괴심이 또 선이다. 그 다음에 선은 뭐냐 그러면 탐진치가 없어야 선이다. 탐진치가 없어야. 그러면 탐진치가 없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은 삼선근이라고 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는 이제 근면한 것 정진력이 있어야 되고 안은 경안. 그러니까 이제 공부에 능엄경이 참 좋은 경전인 것이 흔히 보면은 이 밖에 문 밖에 것이 보이고 안 그러면은 어떤 그냥 예지적인 능력이 팍팍팍 떠오르고 이게 하는 이런 능력들이 어디서 전부 나오느냐 그러면은 이게요 응기 집기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이 집기가 적당하게 딱 맞아야만 공부가 완전한데 이 집기력이 조금 도수가 지나치면은 지나친 데서 나타나는 것이 전부 요즘 흔히 말하는 능력이 나타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능력은 정상적인 데서는 절대 능력이 없어요. 이렇게 맞아버리면 능력이 필요가 없어요. 능력이 맞았으니까. 근데 능력으로 보일 때에는 뭐냐 그러면 정상에서 이탈됐을 때에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면은 뭐가 문제냐? 14번뇌가 끊어져야 공부지 능력이 생긴 것은 공부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이 안자는 뭐냐 그러면은 딱 정상이 된 거예요. 딱 이게 앞뚜껑, 우뚜껑, 앞뚜껑이 딱 맞을 때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딱 맞아요. 그 다음에가 불방일, 방종하지 않는 것, 행사하는 것은 고락사에 부동하는 것, 그 다음에 남에게 해를 주지 않는 것, 이것이 불해였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돈을
하면서 근데 이게 십송은 이것을 총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요 자체는 또 그냥 외워버려야 되거든요. 십송에서는 초변행은 촉등이요. 그래서 오변행심소 하나만 이렇게 딱 생략을 하고요. 차별경은 위, 욕, 승의 염정해니 요거요. 그래 오별경심소를 십송에서 집중으로 이제 가르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욕구, 희망, 원구 이거 욕이요. 승에는 내가 향상되고자 하는 마음, 더 잘 되고자 하는 마음, 더 크게 이루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승해다. 염정해 이 5가지가 오별경심소인데 이 별경심소 이 5개의 별경심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오별경심소 없는 분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게요 잠깐 나타나다 말고 승해심은 있기는 있는데 잘해야지 해놓고는 금방 잊어버리고 안 그러면 잘해야지 해놓고는 안 잊어버리는 거 요 차이일 뿐이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십송에서 나타난 것이 오별경심소를 정리를 했다. 그런데 이제 구송에서 구송 이 자체가 이제 한꺼번에 애화될 부분이 55개 심소를 한꺼번에 애화될 부분이 구송이거든요. 그러니까 변행은 오변행, 별경은 오별경, 선은 11선, 번뇌는 6번뇌, 그리고 수번뇌 20수번뇌, 부정 4부정, 개 3수상응하니라. 이렇게 해서 무엇까지만 외우면 되냐면 4부정, 20수번뇌, 6번뇌, 11선, 오별경, 오변행 이렇게 해서 이것을 암기를 해 두시면은 그러면은 이것이 암기가 돼줘야 이 다음에 요런 마무리가 딱 되고 나면은 한꺼번에 전부 딱 암기가 다 이루어져야만 되거든요. 55개 심소는 유식을 한번 이렇게 한번 들었다 그러면은 55개 심소는 무조건 암기가 돼 있어야 돼요. 55개 심소는. 그러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 심소를 다스리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고 있어요. 유식에서. 그러면은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더운 여름철에 모두 이렇게 모두 열심히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